늙어서 기댈 곳은 형제도 자식도 친구도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넓은 아파트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65살 김민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근했고 손주는 학교에 갔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바쁜 시기겠지. 조금 지나면 연락이 오겠지.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젊을 때는 집안이 북적거렸고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집은 넓어지고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늙으면 기댈 곳이 있겠지. 형제가 있지 않나. 자식이 있지 않나. 오래된 친구도 있지 않나.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노년에 가장 큰 고독을 느낍니다. 김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본인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나중엔 자식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자식에게도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김민수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서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허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더 아프고 이해하려니 내 마음이 더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형제는 어떨까? 형제는 어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를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서로 도우려던 마음이 비교가 되고 섭섭함이 되고 마침내 말이 줄어듭니다. 친구는 어떨까요?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친구도 나이가 들면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프고 병원에 다니고 약속 하나 잡는 것도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기댈 곳이라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노년에 기댈 곳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질문이 지금부터 조금씩 깊어집니다. 김민수 씨에게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종희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동기였고 퇴직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박종희 씨는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식도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점점 조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물었고 소비를 지적했고 결정에 간섭했습니다. 박종희 씨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도와주는 입장이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익숙한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노인복지 관련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의존은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의무가 될 때 가장 빨리 식는다고 자식도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모의 삶까지 올려놓으면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흔들립니다. 김민수 씨는 박종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결국 자식에게 기대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민수 씨는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노년학을 연구하는 김영희 교수의 간견이었습니다. 그 간견에서 교수는 노년의 행복을 3가지 기둥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 관리, 정신적 독립.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노후는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돈은 대신 벌어줄 수 없고, 건강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마음의 중심은 대신 잡아줄 수 없습니다. 김민수 씨는 강연장을 나서며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가 아니라 나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나.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아끼며 살았지 계획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설계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숫자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계획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 다음은 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덜 찼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보건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길 사람이 찾아오길 하지만 기다림은 외로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사진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며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골목 계절의 변화, 사소한 풍경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취미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만의 취미가 있는 노인은 우울감을 덜 느낍니다. 이때 김민수 씨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밀도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기댈 곳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김민수 씨의 집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넓고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고 일정표에는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아침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지, 어디까지 걸을지, 무엇을 배울지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형제도, 자식도, 친구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삶을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노년에 기댈 곳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반이라는 것을 경제적 자립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건강은 이동의 자유를 주고 정신적 독립은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이 3가지가 모일 때 사람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노인의 대부분이 삶에 만족한다고. 그러나 저는 숫자보다 김민수 씨의 말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늙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기댈 곳을 밖에서 찾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지금 시작해도 될까? 그러나 준비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댈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누군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히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